자, 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열기 하셔가지고 사용자 정의함수 4한 개하고 오늘은 함수로 들어갑니다. 우리 C로 가시면 소스가 있습니다. 그죠?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함수로 들어갑니다. 계산 작업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들어갈 것은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여러분들 코드 그룹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갑니다. 그리고 삽입에서 모듈에서 코드 짠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줄 퍼블릭 펑크션부터 치우면 되죠. 소문자로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대문자 쳐도 관계 없는데 FM 비고가 소문자거든요. FM이 그것 때문에 퍼블릭 펑크션 띄우고 FM 비고라고 치면 되죠. 갈로 열고 이게 사용자 정의함수예요. 영어, 콤마, 논술, 콤마, 상식, 인수로 쓸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주에 if는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다중입니다. 다중. 여러 조건이 들어가죠. 그때 쓰는 구문. 여러분들 지금 다중보다는 단일이네요. 왜냐하면 영어, 논술, 상식이 모두라고 돼 있죠. 모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엔드 관계입니다. 엔드. 조건 1, 조건 2, 조건 3이 동시만족이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중간에 엔드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게 따지면 조건 A 안에 조건 3개가 엔드로 연결되는 거죠. 그때 명령문은 여러분들 영어에 0.4, 논술에 0.3, 상식에 0.3을 곱해서 더한 값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 밖에는 여러분들 빼기 상위권 넣어놓고요. 그 밖에는 빈칸이거든요. 그때는 else, 그 밖의 경우 최종 명령문이 들어가고 종결 엔드 if. 그래서 요때 이제 원래는 조건이 이제 한 개인 경우 단일 형태가 여기 조건이라고 구문은 그렇거든요. 요번에는 조건이 총 3개가 들어가면서 엔더로 연결됩니다. 그럼 코딩 내용은 이렇게 하시래요. if 다음에 영어가 80 이상, 조건 1, 그 다음 end, 논술이 80 이상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상식이 80 이상의 조건 3입니다. 이게 큰 조건 A라고. 이 조건이 다 동시로 만족한다면 FM 비고는 처리할 명령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변수에 영어 곱하 0.4 더하기 논술 곱하 0.3 더하기 상식 곱하 0.3. 그 뒤에는 엔드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지금은 원래 한 줄짜리예요. 엔드는 뒤에 것을 결합시키는 결합일산자죠. 쌍따옴표를 묶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else 그 밖에는 FM 비고에는 빈칸이니까 연달아 쌍따옴표 2번. 그 다음에 종결은 and i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 여기에 코드를 그대로 짜면 돼요. 여기. 여기 요 내용을 지금 입력하시면 돼요. 요까지가 한 줄. 여기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이고요. 야는 그 외에는 최종 명령문이거든요. 종결은 if 시작했으면 종결은 end if로 끝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그대로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팁의 비주얼 베이지 표지 창을 닫고 X.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하면 어떻게 쓰냐면 J4셀에 두고 FX를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눌리면요. 여기에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요. 우리가 만든 함수가 fm비고거든요. fm비고를 선택하고 확인. 주소만 잘 찍어주면 돼. 영어 찍고, 논술 찍고, 주소 찍을 때 첫 번째 주소 찍어야 돼. 상식 주소 찍고, 확인 누르면, 또 공백 나오는 것도 답이거든요. 밑으로 자동 처리하시면, 공백 3개 나오고, 92점부 상위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함수를 쓰는 거죠. 그에 대한 조건에 관련된 것이 이제 안에서 다 처리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배열 수식은 진도 나은 것도 없고, 오늘 처음이니까 배열 수식부터 잘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엑셀을 실행이 돼 있죠, 그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열개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실어 가시면 우리 엑셀 교재 기출 보충자료 실습할 거기에 계산 작업 배열 수식 되시고요. 자,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해드리면, 배열은 범위를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 범위끼리 계산하는 게 배열 수식이에요. 그러면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빠르기 때문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용으로 1급은 배우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실무에서 내 좀 엑셀을 할 줄 안다는 분들은, 물론 일반 함수를 잘 활용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배열 수식 활용도 많이 하거든요. 왜? 빠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요. 함수 문제에서. 일반 함수가 배열 수식하고 같이 결합된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 게 배열 수식 문제거든요. 그래서 총 두 문제. 그러면 계산 작업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계산 작업은 사실은, 5개가 나오는데, 함수 문제입니다. 5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한 개당 6점이 점. 배점은 30점. 그럼 딴 거 다 맞추면 함수 안 와도 되겠죠, 그죠? 그럴 수는 없죠. 그거는 손계산이고 그렇게 될 경우가 거의 없다 봐야 되죠. 함수를 피해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기본 점수가 몇 점 나오냐면 이런 기본 점수가 65점이 나오도록 연습을 지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 점수가 나오면 함수는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함수는 할 필요 없고 배열 수식하고 사용자 지정 함수 이제 사용자 지정은 제일 쉽거든요. 정의 함수를 하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지정이에요. 자, 이 문제가 제일 쉬운 파트고 배열 수식이 두 문제 나오고 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함수 문제가 두 문제 나오거든요. 일반 함수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문제 나오는데 야는 안 와도 된다는 소리. 그때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배열 수식하고 사용 요거는 꼭 맞춰야 되거든요. 요거 못 맞추면 그냥 뭐 자격증을 못 딴다 봐야 되죠. 그래서 저번에 말했죠. 많이 친 분도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다. 말이죠. 자, 65점 나온 상태 우리는 함수는 세 문제를 꼭 맞춰야 됩니다. 세 문제. 세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사용자 정의 함수는 꼭 맞춰야 되고 필수로 플러스 배열 수식 두 문제 요것을 맞추러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는 배열 수식을 배우는 거예요. 배열 수식. 자, 배열 수식은 일단은 이제 공식이 있어요. 5가지 공식이 있는데 if를 쓰는 경우하고 안 쓰는 경우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고 잠시 그 프린트 보시면 출제 유형 1 보시면요 7페이지입니다. if를 쓰라. 이번 문제는 if를 뭐 쓰지 마라. 이것은 문제 속에 주어집니다. if를 쓰는 거하고 쓰지 않는 경우 공식이 좀 틀리거든요.
자,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는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첫 번째 공식이죠. 자, 여러분들, 조건은 동시만족 관계인 경우에 곱하기 연산을 하거든요. 그럼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함수명이 들어가고요.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습니다. 가로 때문에가 제일 많이 뜨거든요. 자, 그리고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가 공식입니다. 야가 t값이거든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곱하기는 엔드 관계입니다. 배워주시겠어? true 나올 때 전체가 true가 나올 때 야가 t값이고 f값은 실기 말고 필기에서 0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기에서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과 조건의 관계는 요 공식은 거의 95%가 동시만족 관계 시험에 나오거든요. 동시만족을 할 경우에는 곱하기입니다. 그때는 콤마 계산법이고, 그 다음에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를 해서 같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배열 소식 일합시다. 자,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죠. 그때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는 함수명은 합계면 평균 에버리지, 그게 함수명이에요. if를 쓰지 않는 경우는 가로를 두 번 열고 함수명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과 조건은 동시만족 관계 곱하기고 콤마가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해서 갈로는 한 번 넣습니다. if가 없으면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다는 거.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법이라는 거. 그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if가 있으면 여러분들 함수명 다음에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습니다. if가 없으면 함수명 다음에 갈로를 두 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수험생분들이 가로 때문에 에러를 못 잡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험장 가면. 에이, 선생님 자꾸 가로를 왜 자꾸 강조하는 건지 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가로 때문에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시험장 가면. 안 맞아요. 식이 길어버리면 가로가 더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요. 가로 때문에 참 많이 뜨거든요. 배워주시고 자동으로 안 닫아줘요. 그러니까 if 다음에 무조건 가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다. 그 다음 if가 없을 경우는 함수명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다. 그 대신 if를 사용한 경우는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는요, 콤마 계산 범위고요. 이하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공식에서는.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곱하기 계산 범위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f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차이점. 일단 가로부터 먼저 설명드렸고요.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 없으면 곱하기 계산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배열 수식 세 번째입니다. 그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가로수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고, 개수를 구하는 거, 요거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조금 복사했을게. 3번이라고. if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분들 개수를 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함수명이 들어가고, if가 들어가고요. 가로를 두 번 열고, if 다음에 항상 가로 두 번입니다. 두 번 열고, 끝에 두 번 달리는데, 콤마 1이에요. 가로 두 왜냐면 개수기 때문에 촉구를 만족할 때 t값은 일씩 카운트 올린다고 보면 돼요. 계속. 왜냐하면
썸이라면 합계 인수가 1 다니까 계속 1씩 올라가는 거죠. 이 개수가 보이시는 거군요. 평균이라면 1을 다 더했던 값에 나누기 개수를 더 나누겠죠. 그래서 콤마 1이고요. 그 다음에 if를 쓰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곱하기 1인데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왜 곱하기 1을 생략하느냐? 어차피 여기 true가 나오고 야가 true가 나오면 논리적으로 tt를 곱하면 1이 되거든요. 그럼 카운트가 올라가요. 근데 if가 한 개인 경우는 사용 한 개인 경우 아니, 조건이 한 개인 경우는 야를 곱하기를 안 하면 야가 만약 true가 나오고 어떤 범위에서 또 true가 나오고 false가 나와서 개수를 구한다면 야는 만약 sum이라 못 쓸리는 거지. true는 자체는 못 쓸리거든요. 근데 true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면 true가 연산으로 들어가면 1이 되거든요. 1이 되고 false인 경우에 곱하기를 하면 야는 0이거든요. 그럼 0이 돼요.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줘야지만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한 개인 경우는 반드시 곱하기 1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조건이 두 개인 경우는 곱하기를 안 해도 야가 1이 되기 때문에 혹은 펄스가 들어가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if를 쓰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 곱하기 1을 생략을 한 경우 할 수 있는 경우는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그때는 똑같이 함수명 다음에 가로는 똑같습니다.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 거. 근데 아니 두 번 열고 두 번 닫힌 거 아닙니까? 아, 조건 가로는 이거 생각 안 해야 돼요. 조건 이 끝나는 가로를 제외하고 한 번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함수명 다음에 가로 두 번은 이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도 마찬가지죠.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다. if가 없는 경우. 자, 그래서 곱하기 1은 if가 없는 경우고요. if를 쓰는 경우는 콤마입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공식만 알고 있어 끝나는 겁니다. 공식은 이게 끝나지만 또 있죠. 많습니다. 외워야 될 거. 가로수를 설명드릴 겁니다. if를 사용한 경우는 함수명 가로 열고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 자, if를 쓰는 경우요. 쓰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죠. 정리라는 거 지금. 함수명 다음에 가로를 여러분 함수명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열고 마지막에 한 번 닫습니다.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한 번 닫는다. 자, 그 다음에 공통사항이 있어요. 조건은 무조건 가로를 묶을 거고요.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공통 부분. if를 쓰든 안 쓰든. 계산 범위는 가로를 안 묶을 거고, 조건은 무조건 가로를 묶어서 안에 조건을 넣을 거예요.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끝난 거고요. 내려와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배열 수식에서 조건식 입력 순서예요. 일반 함수는 조건식 넣을 때 셀 주소, 비연산자, 비교값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배열 수식에서는 다릅니다. 배열 수식은 통째로 참조 범위를 잡아요. 통째로 잡아서 비교연산자 들어갑니다. 주소에 있는 값이 여기 가서 한 방에 논리적 검사를 수행해 버립니다. 그러면 참조 범위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거든요. 이어서 한 방에 야가 여기로 가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서 true, false, true, false 식의 결과를 추출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패턴이 아주 기본적인 패턴. 범위가 왜냐하면 배열이다 보니까 범위를 통째로 잡아서 논리적 검사를 하더라 이거죠. 주소에 있는 값이 가서. 두 번째는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부분만 추출해서 참조 범위로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일부분만 추출해서. 그럴 때는 일반 함수가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left 함수를 쓴다면 left 함수 일반 함수 공식은 셀 주소값만 숫자거든요.
근데 배열수식에서는 이 주소가 들어가지는 않고 범위가 들어가요. 한 방에 가서 일괄적으로 추출을 다 해버리죠. 그래서 무조건 주소였던 것이 배열수식에서는 범위로 바뀌어 버립니다. 공식이.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는 참조 범위 들어가고 비교인센스 들어가고 일반 함수의 결과값이 가서 논리적 검사를 할 때가 있고요. 네 번째는 숫자나 문자를 직접 입력해서 해야 가서 검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는 나오지 않아요. 총 네 가지 조건 입력 순서, 조건식 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많이 나옵니다. 1번과 2번. 자, 그리고 배열 주제에 쓰는 범위는 딱 두 가지인데요. 참조 범위와 계산 범위가 있어요. 얘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가 참조 범위고요. 얘는 항상 고정입니다. 떨어져 있는 주소를 참조해서 식을 작성하거든요. 그럼 표 1을 참조해서 표 2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이 표 1은 여기에서 데이터만 활용해서 딴 표에서 구할 거거든요. 이게 떨어져 있죠, 야가. 그래서 자동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안 고정. 그 다음에 계산 범위도 고정인데, 계산 범위 같은 경우는 혼합 참조를 쓸 때가 있어요. 즉, 바로 옆에 또 다른 계산 범위가 그 범위를 구할 경우, 그때는 행만 고정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열은 고정이 아니고 행만 고정. 왜 옆으로 변해야 되니까. 자, 혼합 참조를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둘 다 항상 고정이 됩니다. 절대 참조. 자, 그 다음에 4번, 배열수식에서 조건의 힌트는 무슨 별. 자, 예를 들어 문제를 뭐 우리가 나중에 풀 거지만은 그 1번 문제 보시면 성별로 순위에 해당하는, 이건 별이 지금 확실히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출제 유형 1을 보시면 1번 문제 품목별 들어가 있잖아. 각 구분과 품목별은 조건의 힌트가 되는 거거든요. 별이 조건의 힌트다. 네, 마지막, 배열 수식은 반드시 종결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꼭 쳐야 돼요. 엔터 치면 인식 못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여러분들 중괄호 기호가 수식, 맨 앞과 맨 뒤에 들어가요. 맨 앞과 맨 뒤에 들어가거든요. 중괄호 기호가, 여러분들 묶어집니다. 얘는 배열 수식으로 구했구나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총 다섯 가지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크게 따지면 여러분, 요거는 순서기 때문에 뭐 번호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크게 다섯 가지.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속에서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포인트 보시면, 자, 표 1을 이용해서 표 1로 가볼까요? 그 배열수식 1 시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저 공식이 왜 중요한지는 문제 풀면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론적인 것은 아무 느낌이 없다 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표일에서 성별로 순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어디서 구할 거냐면 여기서 구할 거야. 여기 식을 넣을 건데 순위가 첫 번째로 기록이 빠른 거,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요 숫자는 스몰 함수를 활용할 겁니다. 그럼 일반 함수의 공식을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2급 함수를 모르면 1급은 진행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미리 드렸거든요. 프린터블을. 함수 공식을 드렸어요. 그것을 지금쯤은 한번 다 보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죠? 2급 함수 정도는.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말 안 했다 해가지고 그냥 책갈피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보관용으로 그냥 떼어놓고 책만 갖고 오는 분들 계십니다. 뭐 그런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것은 스몰 함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건은 요겁니다. M하고 남자와 여자만 찾아서 첫 번째로 빠른 기록, 두 번째로 빠른 기록,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을 배열 수식으로 구할 거예요. 그러면 스몰 함수는 어떤 함수냐부터 알려드리면요. 스몰은 일반 함수 정리입니다. 범위 콤마 K인데 범위에서 K번째 작은 값이에요. 써머나 쓰듯이. 그럼 지금 내가 실력이 2급 실력이 아니거든요. 1급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것은,
2급에서 나오는 함수다 보니까. 그래서 1급 따라왔으면 2급은 당연히 안다고 보고 진도 나갈 수는 없다 보니까. 1급이 좋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1급 자체만 좋아서 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계속 외우시면, 시험에 나오는 거. 그럼 암기사항이죠. 그 다음에 레프트 함수는 많이 해봤죠. 셀, 숫자인데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 그러니까 문제가 보면 성별이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N과 W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가서 선수 코드만 잡아서 들리라이죠. 이게 난 참조 범위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그냥 잡아주고 이 아들 보고 야를 찍었어요. 네가 가서 네 거 찾아라. 못 찾죠. 왜냐하면 M이 이 참조 범위, 즉 조건을 검사할 범위죠. 여기 가서 아무리 찾아봤자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엑셀이 요구하죠. 사용자 보고. 아니, 못 찾는데 앞에 것만 추출해 준다면 내가 찾아줄게요. 그러면 엑셀이. 그래서 이럴 때 어떤 패턴이냐면 이거죠. 이때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기본 참조 범위를 쓰면 못 찾으니까 새로운 참조 범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일부분만 추출해서 참조 범위로 사용할 경우에요. 그때는 함수가 들어가죠. 이거 쓸 때 일반 함수의 모든 셀 주소했던 공식은 참조 범위로 바뀝니다. 그 말이 이 말이죠. 얘를 일괄적으로 추출해서 한 방에 다 논리적 검사를 빠르게 할 거거든요. 그 원리가 이런 경우예요. 어차피 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레프트 해가지고 일일이 뭐 자동 처리할 건 아니고 요 참조 범위 원래 참조 범위를 잡아가지고 저기서는 그냥 고정이거든요. 지금 자동 처리 안 하기 때문에 상대 참조를 쓰겠습니다. 콤마 1하고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치면 이렇게 한 방에 추출이 돼요. 이것으로 야들이 가서 찾는 거거든요. 거기 시간에 야가 들어가는 거지. 거기 한 방에 순간적으로 엑셀이 다 처리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 식은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중괄호 기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엑셀이 와서 이 야를 트루 아니 남자면 펄스 나오겠죠? 야가 트루인 행만 가가지고 어떤 뭘 계산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요것으로 잡으면 안 되고 여기서 내려와서 여러분들 성별에서 레퍼트 함수를 사용해서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해서 새로운 참조 범위로 만들 거예요. 그거 때문에 적어놓을 거예요. 그럼 레퍼트 함수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원래 셀 주지만은 선수 코드 범위를 통째로 잡아요. 한 바에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새로운 참조 범위가 만들어지겠죠. 아까 WM만 쫙 나왔잖아요. 요것을 우리는 조건을 검사해 보면 쓰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로운 참조 범위를 지정을 이제 하면 요 범위는 절대 참조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여기서 자동 채우기를 옆으로 당겼다가 다시 내릴 거거든요. 그럼 저기에 썼던 범위는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고정입니다. 제가 참조 범위 무조건 다 고정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는 새로운 참조 범위가 만들어졌죠. 이 참조 범위는 항상 절대 참조죠. 고정. 계산 범위는 여러분들 기록 범위인데 기록 범위도 여러분들 뭐 옆에 또 다른 어떤 걸 뭐 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야도 고정이에요. 그러면 문제 보면 if가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if를 쓰는 경우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공식이 이거죠. 함수명이 들어가고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죠.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모르면 답안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로 써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스몰을 쓰고 왜냐하면 스몰에 쓰는 이유가 첫 번째로 작은 값이 제일 빠른 기록이거든요. 어디서? 계산 범위에서. 근데 원래는 함수명이 들어가고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원래는 이렇게 두 번 닫지 않습니다. 근데, 서머 함수는 인수가 한 개 더 들어가고, K란 인수가 들어가요. 이러면 K란 인수 없이 끝내버립니다. 여기까지만 엑셀이 이제 혼동하는 거죠.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범위 안에서 true인 행부분을 찾겠죠. 찾았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잡아줬던 계산 범위로 갔어요. 가서 내가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 범위 값만 이렇게 인식을 딱 한 가지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엑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산 범위에 가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명령이 없으니까 뭘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몰은 명령 한 개가 더 있거든요.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갖고 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스몰과 라지는요, 갈로 두 번 닫기 전에 한 번 닫고 콤마 K가 들어가는 공식이에요. K라는 요 인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 범위에서 K 숫자 K 적 K번째 작은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콤마 K 넣고 가로를 닫더라 이거죠. 이게 서머의 공식. 근데 K 자리는 숫자를 치는 게 아니고 요겁니다. 첫 번째로 작은 값, 야를 찍을 거예요.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야를 찍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식을 넣고 나서 자동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왼쪽 셀 주소는 여러분들 자동 처리할 때 열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야는 밑으로만 바뀌어야 되거든요. 야는 열은 움직이지만 행은 움직이면 안 돼요. 야는 열망 보정. 왼쪽은 열망 보정입니다. 오른쪽으로 자동 처리할 경우입니다. 오른쪽으로 자동 처리 안 한 경우는 밑으로만 당긴다면 열을 보정할 필요는 없죠. 해도 관계는 없지만은 옆으로 안 바뀔 거니까. 밑으로만 당긴다면 그냥 상대 참조 그대로 써도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열만 고정이고요. 따로 만드니까 당겼을 때 다시 이거 내릴 거거든요. 내릴 때 요 위에 주도 문제죠. 야는 뭐 때문에 쓰냐면 조건에서 찍을 셀 주소입니다. 그래야 가서 찾는 거죠. 이 주소는 열 방향으로는 바뀌어야지만 이 여자도 구하겠죠. 근데 야가 여기서 우리가 밑으로 당겼을 때 야가 같이 따라 내려온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조건을 야를 인식해야 되는데 계산했던 값으로 조건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야는 밑으로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위의 주소는 행만 보죠. 왼쪽은 열만 보죠. 양 F4키 3번, 양 F4키 2번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혼합 참조를 쓴다는 소리죠. 그때 K는 나중에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셀 주소를 넣어줄까요? 이게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그걸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동 채우기 할 경우에 왼쪽 셀 주소와 위쪽 셀 주소의 주소 형태 변화가 되냐면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한다면 항상 왼쪽 셀 주소는 항상 열만 고정. 근데 아래쪽으로 자동 치기도 같이 할 경우는 이제 오른쪽은 해결됐고 여러분 위쪽 셀 주소 즉 왼쪽은 해결됐고 오른쪽 당겼을 때 위쪽이 문제죠. 아래쪽으로 자동 처리할 때는 위에 있는 주소는 밑으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행만 보죠. F4키 2번. 야를 왜 안 오시나?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번합 참조가 쓰이죠. 그럼 식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스몰. 그러면 말로 써놓으면 이제 대입을 해보면 해보죠. 자, 그래서 왼쪽 셀 주소는 나중에 스몰 할 때 K 값을 의미하더라라고 보면 돼요. 저라면 스몰 하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었죠. 레프트 함수 쓰는 이유는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왜냐면 왼쪽에서 한 글자만 필요하거든요. 까지. 그러면 원래 참조 범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새롭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같은 걸 찾아라 이거죠. 비견산점. 이건 위쪽 될 주소입니다. 그럼 야가 찾겠죠, 가서. 이 주소는 행망 보정. F4키 2번.
갈로 닫고 이까지 조건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콤마 계산 범위죠. 기록 범위가 계산할 범위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갈로 두 번 닫지만 한 번 닫고 콤마 K 값 들어갈 자리에 야가 K 값을 의미하거든요. 야를 찍어주는 거죠. 왼쪽 셀 주소를 찍었죠. 야는 밑으로 자동 채우기 말고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왼쪽은 열망 보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위쪽 셀 주소는 자동 채우기 때문에 위쪽 셀 주소는요. 항상 자동 채우기 할 경우입니다. 야는 행만 보정. 왼쪽 셀 주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열만 고정이에요. 열만 고정. 그래서 이것은 F4키 두 번이고요. F4키 두 번. 그 다음에 왼쪽 셀 주소는 F4키를 여러분들 세 번을 눌립니다. 두 번, 세 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급하고 난이도가 틀려요. 을? 자, 일단은 스몰 함수 SM만 쳐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if를 쓰는 경우죠. if 가로 더블 열고 가로수가 중요합니다. 조건은 한 개밖에 없어요. 조건은 M이냐 W냐 검사하고. 그럼 야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참조 범위 뭐를 했어요? 야를 쓰랬습니다. 근데 야는 그냥 쓰면 안 되죠. 추출을 해서 써야 되죠. 그래서 left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L2만 쳐 나오죠. left. 갈로 L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선수 코드 범위를 통째로 다 잡고요. 야는 고정입니다. 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왼쪽에서 한 개 추출하면 한 개만 쫙 다 나오겠죠? 발로를 닫고. 그러면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야 너희들 거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네 거 찾아라 이거죠. 같은 걸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자도 일단 다 너희들 거요. 같지 않다도 있지만 이것도 있지만은 되게 같다는 문제가 제일 줄을 이룹니다. 위에 주소 찍고 그러면 야가 여기로 와서 축구를 찾겠죠. 근데 위쪽 셀 주소는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서 밑으로 자동 채우기도 할 거거든요. 여기로 당겼다가 그러면 위쪽 셀 주소는 밑으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행만 고정하면 되죠. 그땐 F4키 여러분들 두 번, 뭐, 행만 고정됐죠. I, 달러이가 돼야 되고요. 갈로 닫고 요까지가 여러분들 조건 1이 끊는 겁니다. 조건 1 가로입니다. if가 있으면 여러분들 인원수 구할 때는 인원수란다. 이제 첫 번째로 큰 값,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이렇게 구할 때는 자, 이때는 원래는 이까지 썼으면 조건 끝났으면 만약에 계산할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빠진 거죠. 그죠? if가 있으면 기록에 관련된 계산할 거니까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본이죠. 뭘 구하는 거냐? 우리 지금 기록을 구하는 거예요. 기록의 계산을 범위. 기록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 야도 고정입니다. F4키 한번. 만약 이 아가 스몰이 아니었고 여러분들만 제일 작은 값 미니였으면 이 옆에 것도 안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M의 남자에 대해서만 기록이 다 이렇게 엑셀이 찾아놨겠죠. 거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빠른, 이제 원래 갈로 두 번 닫지만 한 번 닫고, 콤마, K라는 것은 순위 1, 2, 3이 K 값이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찍기가 힘들면, 요 찍기 힘들지 않습니까? 위에 주소 찍고, H 찍고, 아래 방향키 누르면 H3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주소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했을 때, 당연히 야는 열 방향으로 여러분들 바뀌면 안 되니까 왼쪽은 F4키 세 번 열망 고정 하나 둘 셋 달러 H3이 되죠. 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로를 마지막 가로를 닫아주면
항상 마지막 가로는 시커멓게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안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밑으로 당기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식으로 읽습니다. 예, 제가 밑에 적어놨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어, 궁금할 수는 있죠, 그죠? 참조본 외고정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얘를 범위 잡을 때 여러분들 이 표1하고 여러분 우리 저 구하는 표2가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뭐 야가 그냥 고정을 시키면 우리가 잡아 당겼을 때 이 안에 이제 참여비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로 탁 움직이면 야를 풀어놨는데 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따라갈래. 바뀌는 경우죠. 이렇게 있던 범위가 이쪽으로 안 바뀌겠습니까? 그죠?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고정이죠. 딴 이유는 없습니다. 기록 범위도 고정 안 시키면 야가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우리가 저기서 이로 당겨버리면 야도 나도 같이 갈래. 움직인단 소리야. 그래서 움직이지 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이 거기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야, 너 자동 채우기 때문에 그래. 자동 채우 안 한다면 왼쪽 셀 유수는요.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고정할 이유가 없어요. 열을 고정할 필요는 없죠. 그죠? 해도 관계는 없어요. 하자는 없어요. 그죠? 핵만 고정 안 하면 됩니다. 그게 다 모두 답이에요. 뭐 상대를 하든 혼합을 할 때 열만 고정시켜도 관계는 없죠. 그죠? 근데 행이 고정되면 안 되잖아요. 야는. 그죠? 그래서 행은 바뀌어야지만 야도 구하고 내려오면 야도 구하고 야도 구해야 되니까 밑으로는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고 야가 여기로 오른쪽으로 따라오면 안 되잖아. 항상 야를 참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열을 고정 안 시키면 야가 여기에서는 야 주수를 참조하는데 여기에서는 야가 요렇게 제가 땡겼으니까 야 주수도 나도 니 따라갈래 하면서 따라오겠죠. 야가 조건 요 일로 인식하는 주수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 열만 고정. 반대로 위는 이제 아래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를 할 건데 요걸 밑으로 그럼 야는 이제 밑으로는 밀리면 안 되는 거야. 야는 오직 오른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요 두 개만 인식되게끔 주소 형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방향 움직여야 되죠. 야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야가 이제 내려올 때 야가 밑으로 밀리면 안 되니까 야는 행만 보죠. 근데 제가 헷갈리는 게 이제 이건 이해가 되는데 왼쪽 셀 유서는 F4키 세 번 눌리고 위쪽은 F4키 두 번 눌리는 거잖아요. 이게 헷갈려요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헷갈리면 우리 야구 베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홈 베이스 아닙니까? 야가 야구에서는 1루수, 야는 2루수. 왼쪽은 몇 루수예요? 3루수 아닙니까? 그 왼쪽 주소 찍을 때 F4키 몇 번? 세 번. 위쪽은 몇 번? 두 번. 이러면 절대 안 잡습니다. 그 전제가 야는 자동 채우기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어, 왼쪽과 위쪽을 있어도 관계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래서 결과는 이제 주소 형식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요. 식은 아무리 맞아도 이 주소 형식을 만약에 잘못 지정해버리면 주소가 바뀌거나 범위가 바뀌니까 엉뚱한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를 잘 모르면 요 형태는 맞더라도 답은 완전 달라집니다. 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소 형식을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근데 문제 파악이 뭐 첫 번째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요겁니다. 그거는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조금 쉬워요. 1번에 비해서 쉽다는 소리예요. 그럼 2번 볼까요? 뭐 출제 1번에 2번 문제 표 1을 이용해서 표를 가볼까요? 기록 내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인데요. 그럼 기록 내에 완주한 선수를 인원수죠. 인원수 동그라미. 왜 그것을 제가 체크를 했냐면요. 기록 내라는 것은 기록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기록 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 데이터입니다.
3시간, 3시 30분 이렇게 돼 있는데 3시간 내에 이내에 이게 그 말이에요. 그게 조건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록 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주소를 기준으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3시간 적혀 있잖아요. 3시간 이내에 들어왔던 선수 인원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가 나오면 무조건 1이 들어갑니다. 곱하기 1이냐, 콤마 1이냐, 콤마 1이냐는 if를 쓰면 콤마 1이고, 인원수 구할 때. if가 없으면 곱하기 1입니다. 그리고 이내는 이 시간도 포함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견선자는 이하를 써야 됩니다. 포함해서 이 시간보다 같거나 기록이니까 숫자는 작은 내용 아닙니까? 이하가 들어가죠. 같거나 작으면 요 안에 들어. 이상 쓰면 안 되죠. 같거나 크면 3시간 이후로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시간 개념에서는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내는 시간 관련은 작은 값이 돼야 되니까 이하.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 범위에서 기록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하 비견사 쓴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수를 구하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1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공식은 이렇습니다. sum 써야죠. if를 쓰고 갈로 2번 열고 if가 있으면 2번 닫죠. 그러면 여러분들 if가 있으면 개수 구할 때 인수 구할 때 콤마 1이죠. 이게 공식. 그러면 함수명이 들어가니까 sum.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 원래 공식은 sum보다는 함수명은 뭐가 들어갈지는 문제가 따라서 함수명이죠. 이것을 써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sum. 함수명 sum 합계니까. 왜냐하면 인원수, 합계를 구한다기보다는 인원수를 더한다, 1을 더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if 다음에 갈로 2번 열고 끝에 2번 닫. 조건은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 조건이 뭐냐면 이 야가 어디 가서 검사할 거냐면 이 야가 우리한테 말하죠. 엑셀이 내가 찾을 수 있는 범위를 빨리 잡아주세요. 그래 야가 가서 찾는 거지. 그죠? 그게 바로 참조 범위입니다. 그럼 3시간이면 어디서 찾을 거냐면 기록 여기 참조 범위죠. 요 안에서 3시간 이내인 기록을 찾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록 범위가 참조 범위 됩니다. 그냥 항상 고정이죠. 고정. 근데 위아서는 위아 알려드릴 거예요. 위쪽 셀 유수를 찍을 겁니다. 야를 찍을 거예요. 저기서 여러분들 3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사람 몇 명, 30분 몇 명, 4시 몇 명,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옆으로 쫙 할 거 아닙니까? 야는 여러분들 우리 어차피 위쪽에서 찍긴 찍을 건데 야는 굳이 혼합으로 갈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잖아요. 행만 고정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굳이 행을 고정할 필요는 없다.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출판사 교재에서는 무조건 행만 고정, 왼쪽 열만 고정 해놨거든요. 자동차와 관계없이. 그죠? 그러면 뭐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개념에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통한다. 그죠? 그래서 상대 참조로 해도 관계없고 혼합, 핵만 고정을 시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정할 이유는 없죠. 그럼 한번 이제 여기에 문제에 맞춰서 기록 범위를 잡고 나중에 F4키 고정 위쪽 셀 찍고요. 그냥 그대로가 상대 참조 써도 됩니다. 갈로 닫고 야가 조건 1 가로가 끝났습니다. 사실 if 다음에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가 닫힌 거고 콤마 1은 sum if가 있으면 인원수 수거할 때는 콤마 1이죠. 그리고 if 다음에 2번 열고 마지막에 2번 닫는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끝났어요. 그러면 I 쿨셀에 가서는 sum 합계 개수 합계라기보다 개수 구하기 좀 발로 열고 자 if가 들어가는 경우죠. if 다음에 갈로 무조건 두번 설명 두 번 하기 싫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분들 보면 다 틀립니다. 에러 떼어놓고 막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왜 2번 안 열고 2번 왜 안 닫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거 못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원칙만 지켜주시면 절대 가로 때문에 에러 안 뜨지 않는다. 자, 그러면 조건 1을 넣어볼까요? 야가 찾기 위해서 뭔가가 범위를 잡아줘야지 야가 가서 찾는 거지. 그게 참조 범위거든요. 그러면 옆에 가서 여러분들 표 1에서 참조했죠? 기록 범위를 잡아주시고 이 범위는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때문에 F4 고정. 항상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3시간 이내에 인원수를 구할 거니까 이 시간보다는 같거나 작은 값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하를 쓰는 거예요. 네, 주소 찍고요. 그러면 야는 호남 참조 쓸 필요 없습니다. 갈로 닫고 조건 1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인원수 구할 때는 콤마 1이죠. 콤마 1.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다 이거죠. 그럼 에러 안 뜹니다. 컨트롤, 시프트, 3이 나오죠? 밑으로 자동 치우기. 옆으로 딱 당기면 되죠? 그러면, 잘 나오네요. 3, 7, 12, 16.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엔터 치면 안 돼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옆에 여러분들, 답안이 옆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왔다 갔다 해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 총 제가 몇 문제 넣었냐면 워밍업, 기출 워밍업인데요. 총 5개 넣어놨죠. 5회 기출 풀었다고. 한 개당 기출 문제는 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출제 유형 잃어보겠습니다. 배열수식 이뤄가시가지고 밑에. 자, 문제 보면 표 3에서 판매 구분과 표 3은 요겁니다. 이제 요 표를 쓰라 이거죠. 표 3에서 판매 구분과 품목, 판매 구분과 품목이죠. 이거와 이거 두 개를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말입니다. 어디서 구할 거냐면 표 2에 가서 표 2는 옆에 있죠. 요거는 요. 여기 가서 뭘 구할 건데 문제 파악을 좀 하면요. 여러분들 보니까 구분과 품목별 이 말은 왼쪽은 구분이고 위쪽은 품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왼쪽 찍혀 있고 위쪽 데이터 있으면 조건이 두 개입니다. 거의. 그러면 신상 봐지는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구분 조건이 이루고요. 신사인 동시에 그다음 두 번째 품목 다 동시 만족을 한다면 그에 대한 뭘 구하는 거냐면요. 또 판매 건수입니다. 건수는 1이 들어가요. 이건 조건이 두 개예요. 구분별 판매별이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인 경우 여러분들 식을 이제 또 나중에 할 거지만 구분별의 조건 1이고요. 조건 2는 여러분들 품목별입니다. 근데 구분별할 때 야가 왜 레퍼트를 쓰냐면 데이터를 보면 왼쪽을 먼저 제가 조건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럼 저는 요거부터 먼저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럼 저는 왼쪽이 우선적으로 조건이라고 위에는 조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 여러분들 구분별은 조건 1입니다. 그럼 야는 왜 레프트를 쓰느냐? 우리가 야가 탁 찍어서 참조 범위를 우리 판매 구분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야가 여러분들 내가 이제 우리 사용자가 야, 니 거 있지 말고 내가 잡았던 참조범위 가서 니 거 찾아라. 그러면 예, 찾겠습니다 하면서 딱 갔는데 없네. 이거 있네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요 안에 야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야가 없어야 돼요. 그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레프트 함수가 이래서 많이 나오거든요. 보기보다. 왼쪽에서 여러분들 두 개 추천한 값으로 따로 이 값을 추출해서 만들어 놔야지만 야들이 가서 지 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새로운 참조 범위를 일반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 함수가 뭐다? 레프트. 그다음에 품목별의 조건이거든요. 판매 건수니까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개수를 구할 때는 콤마 1 곱하기 있는데 if가 없는 경우 아닙니까? 문제 봤더만. 그러니까 if가 없으면 곱하기 1이죠. 조건이 두 개 아닙니까?
두 개일 때 여러분들 곱하기 1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트루 나오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쓰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서로 관계는 없어요. 넣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 공식 아닙니까? 이게 함수명이고죠, 함수. 자, 그것을 말로서 한번 또 엮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레프트 쓰고 여러분들 판매 구분 범위 왜 이렇게 쓰냐면 그냥 뭐 쳐주니까 왼쪽에서 두 개 추출한 값으로 2월 뭐 이런 거 만들어 놔야지만 엑셀에 가서 찾겠죠. 그러면 갈로 닫고 여기서 그러면 왼쪽에서 두 개를 추출했다는 소리는 판매 구분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추출해서 딱 만들겠다 이거죠. 새로운 참조 범위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조금 올라갈까요?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식을 건데요. 여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창을 만들고 이걸 왼쪽 셀 주소를 찍을 거거든요. 요거. 얘는 오른쪽 당겼다가 이 안에 요 밑에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왼쪽은 F4키 세 번 무조건, 위쪽은 F4키 두 번. 그래야지만 야도 구하고 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야도 마찬가지,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됐다면, 자, 우리 한번 식을 넣어볼 건데요. 식 넣고 시작할게. 그러면 넌 썸을 넣고 갈로 두 번 열고 레프트 갈로 열고 판매 구분 범위 위한 고정입니다. 콤마 2. 자, 이걸 왼쪽 줄 F4기 몇 번? 세 번. 조건이 끝났으면 조건과 조건에는 동시에만 쪽 곱하기입니다. 가로 열고 조건에 가로를 묶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가로 묶을 거예요. 조건은 무조건 가로로 묶을 거예요. 자, 품목 범위는 여러분들 따로 추출할 건 없고요. 품목 범위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요거는 참조 범위 두 번째죠. 자, 여기서, 자, 올라가서, 자, 위쪽 셀 요소를 또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품목 잡고, 위쪽 바지를 가서 찾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수, 개수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요 뒤에 if가 있다면 콤마 1이 되지만, if가 없으니까 곱하기 1인데,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굳이 안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입할 식입니다. 판매구분 범위는 또 조세형식 또 설명드리면요. 판매구분 범위 절대참조. 그 다음에 우리가 품목 범위 있죠. 두 번 조건에서 얘는 둘 다 보죠. 그 다음에 왼쪽 셀 주소는 요 왼쪽은 요거죠. 요거 얘는 열망 보죠. F4키 세 번. 위쪽은 행망 보죠. 자꾸 제가 이거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요. 계속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 번 보고 딱 알면 물론 제일 좋은 케이스고 그렇게 잘 되진 않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어. 너가 하고 싶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참조로 요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넣어하시고요. 자, 일단은 sum을 써야 되고요. sum 갈로 열고 if를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갈로 열고. if 안 쓰니까 두 번 열고 한 번 닫지 않습니까? 왼쪽부터 먼저 한 다음 왼쪽 레프트. 왜냐하면 갈로 열고. 신상 이런 걸 찾기 위해서는 이거 판매금 그대로 잡아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F11부터 어디까지? F10, 30까지 잡고요. 자, 그리고 F4 보정입니다. 콤마 1이죠. 1이 아니고 2죠. 왼쪽에서 두 개를 추출했어요. 통째로 잡아서.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엑셀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 안에서 막 어떻게 검사를 하겠죠? 그럼 요거만 딱 추출해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잘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저지하지. 올라갔어. 이 나와. 요 상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자, 신상 네가 와서 찾아라 이거죠. F 살기 몇 번? 세 번. 3요수? 열만 보죠. 곱하기 한 개 더 있죠. 조건이 갈로 열고.
바지, 스커트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뭘 참조할 거냐면요. 범위로 바로 품목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양 F4키 눌려서 여러분들 고정. 이꼴 자, 찾을 참조 범위를 만들어 놨으니까 바지 네가 와서 찾으라 이거죠. 그냥 이제 밑으로 장식하기 때 F4키 두 번. 이루수. 근데 if가 없을 때 개수 구할 때는 굳이 갈로 닫고 곱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두 번 열었기 때문에 가로 들어갑니다. 한 번만 닫습니다. 앞에 제가 조건이 가로는 해당 사항이 없댔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 여러분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이거 나옵니까? 엔터 치면 안 돼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여기로 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안 가면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도 되는 겁니까? 밑으로 자동 채우겠다가 여러분들 다시 놓고 오른쪽으로 요 방향으로 바꿔도 돼요. 어.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내려도 되고 혹은 밑으로 먼저 당겼다가 오른쪽 가도 됩니다. 그럼 지금 2, 3, 4 이렇게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온다면 식을 봐야 되겠죠. 요거 여기 식이 엔터 치면 안 됩니다. 엔터 컨트롤 shift 엔터 쳐야 돼요. 이렇게 보면 확인을 꼭 하시고 자, 뭘 했긴 했는데 뭘 했는지 그죠? 헷갈리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사실 책에 있는 기출을 제가 좀 더 뭐 약간 선별해서 이게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기출 문제도 좀 풀어보시면 되고요. 얘는 한 개 값밖에 안 보여요. 자동 채우기라는 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정을 하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고정을 해도 되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죠. 자동 채우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참조 범위, 뭐 계산 범위 이런 것을 고정을 꼭 할 필요는 없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고정의 습관이 들었다면 고정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문제 보면 표 3에서 여러분들 판매 수량을 쓰라 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함수 문제 풀 때는 이해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판매 수량을 쓰긴 쓰는데 야 쓰긴 쓰는데 뭘 구할 거냐면 M8에 가서 판매 수량 범위 안에서 그 말이야. 판매 수량이라는 것은 이 범위 안에서 그게 어쩌면 참 또 여기 또 참조 범위죠. 요 안에서 하위 세 번째까지 까지가 나오잖아요. 까지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위가 나왔어요. 제가 스몰 함수가 또 쓸 건데 스몰은 여러분들 아까 잠시 했지만은 범위에서 K번째 짱값입니다. 근데 하위 세 번째 인이 아니고 인은 이꼴 관계지만 까지는 이내와 같습니다. 그럼 하위로 따져보면 작은 값들이죠. 그 다. 그죠? 그러면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이렇게 구했어요. 숫자를. 그럼 이 숫자보다는 다른 숫자 값들이 이 숫자보다는 크면 안 되겠죠. 하위 값이니까. 얘가 맥스 값이 되는 거죠. 하위로 따지면. 네 내보다 크면 안 돼. 난 하위 세 번째 제일 대장이야. 그 말이죠. 내보다는 다 작아야 돼. 같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뭘 잡을 거냐면 판매 수량 범위를 잡을 거거든요. 그럼 판매 수량 이 범위에서 여러분들 하위 세 번째 값을 구할 겁니다. 그죠? 거기서 여러분들 이 판매 수량 범위에서 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숫자 데이터. 그럼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했을 때 내 값보다 이 값들 안에서 같거나 작으면 하위 세 번째 이내로 드는 값 아닙니까? 요거 이해되나요? 그 이해가 돼야지만 진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하위니까. 그러면, 근데 애매모호하게 이해되는데요.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애매모호하면 안 되니까 항상 문제 풀 때는요. 좀 간단하게 1, 2, 3, 4로 해보 말도 말고. 그럼 이런
숫자 배열이 있어요. 이게 범위라 합시다. 범위. 여러분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런 문제 풀면 이제 스스럼 없이 그 연산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너네에서 써몰을 했어, 써몰. 함수는 일단 먼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공식도 공식이지만. 그럼 이 범위에서 만약에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다면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3이라서 3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러면 좀 헷갈릴까 봐 그냥 수치를 5, 6, 7 이렇게 할게요. 확실히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숫자 범위 안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은 7 아닙니까? 그죠? 그냥 첫 번째 작은 값, 그냥 두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 아닙니까? 그러면 7, 이게 이제 의미가요. 하위 세 번째로 구했던 그 값, 하위 값, 요 무한값 이내가 되려면 이 값보다는 이하가 대빵이니까. 내보다는 크면 안 되잖아. 그죠? 하위 값이니까. 요게 하위 값 아닙니까? 5, 6, 7이 여러분들 첫 번째로 작은 거, 두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 한 값이죠. 그러면 3, 2라는 말이 3, 위. 3, 세 번째죠. 세 번째 이내에 들은 값들은 5, 6, 7 아닙니까? 이 숫자는 7보다는 같거나 다 작은 값이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하 값을 찾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위에서 몇 번째 n이라 숫자는 시험에서 바뀔 거니까. n번째 이내가 나오면 비견산자는 이하를 쓰고요. 추가, 같이 하래. 라지가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험에. 야는 범위에서 k번째 큰 값이거든요. 그럼 상위 세 번째까지는 이내. 그럼 상위니까 여러분들 상위로 따지면 왜 이상을 쓰느냐. 거꾸로 또 써볼까요? 여기 이제 라지를 쓰면 세 번째로 큰 값, 첫 번째 말고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본다면 우연치 않게 또 7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7인데 야는 하위가 아니고 상위입니다. 상위 구한값 이내 이거보다 상위 값들을 이는 같거나 큰 값이에요. 이 값보다는 7보다 그냥 쫄병이죠. 결과적으로 상위에서는 세 번째로 작은 값은 꼴등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네 값보다는 다 크거나 내하고 같으면 상위 세 번째 이내로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을 쓰는 것이죠. 그대로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상위 n번째까지 이내가 나오면 이상이라는 연산자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참조 범위 구할 때. 그리고 하위가 나올 때는 이하를 쓴다는 거.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판매수량 범위에서 판매수량 하위 세 번째까지인 숫자만 찾겠다 이거죠. 데이터를. 그러면 계산 범위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 평균은 똑같이 판매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평균이라는 것은 이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문제에서. 여러분들 함수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함수명은 여러분들 우리가 스몰을 쓰는 이유가 하위 세 번째, 라지가 아니고 에버레지 쓰는 이유가요. 평균을 구하려 했으니까. 뭐의 평균?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 판매 수량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에버레지가 함수명이 들어가고요. 갈로 열고 if를 쓰는 경우 아닙니까? if 쓰고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공식이죠. 가로수. if가 있으면 계산 범위가 주어질 때는 콤마 계산 범위죠. 인원수가 알지 않습니까? 인원수는 콤마 1이지만은 계산 범위니까 계산 범위가 들어가야죠. 야가 공식. 그러면 야를 이제 우리가 대입해 보면 에버레이지를 쓸 거 아닙니까? 에버레이지 쓰고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자, 판매 수량 범위에서 여러분들, 야, 참조 범위죠. 원래는 자동 채우기를 한다면, 야는 고정이 되지만, 야는 한 개의 셀에서만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굳이 안 와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야는 지금 세 번 정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야를 미리 복사해놓고 하면 더 편해요. 그럼 야는 요 참조 범위에서 이하, 스몰 써가지고, 판매 수량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 값보다 이하 값을 찾겠다 이거죠. 그게 바로 하위 세 번째 이내 값들입니다.
이 조건 만족합니다. 그리고 요 가로는 조건 1의 가로고 앞에 있는 가로는 스몰 가로입니다. 어. 그리고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법이죠. 똑같이 판매수랑 평균은 그 값들을 이렇게 해당되는 거, 약으로 가서 그 값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기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다 그 말이죠. 이 값들의 평균. 그 평균은 똑같이 판매수량 범위 안에서 구하는 거죠. 야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계산 범위도 야합니다. 그리고 if 두 번 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 번 닫는다. 이게 답이거든요. 한번 써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올라가서 요번 한 개의 셀에 대해서만 구할 거예요. 그럼 M8셀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평균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버리지 스타트죠.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V. 그다음 에버리지 함수 더블 클릭. 그다음 if를 쓰라 했죠. if 쓰면 갈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다. 그러면 조건은 한 개밖에 없어요. 어디서 하위 세 번째 이내를 찾을 거냐, 숫자를 판매 수량분입니다. 요, 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 판매 수량 범위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고 난 뒤에 여러분들 야는 F4키 고정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이 문제는. 해도 관계없고 저는 뭐 안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이야기 넣고 그다음에 스몰 함수 써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그 값이 여기로 가서 내보다 같거나 작은 어떤 주소를 찾겠죠. 그 안에 데이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 데이터. 그러면 스몰 S, M만 쳐도 스몰이 나오죠. 아까 복사했던 거 갖다 붙일 겁니다. 요 판매 수량 범위에서 콤마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예요. 그 값보다 이하값을 여기서 찾을 겁니다. 그 숫자들을 모아서 평균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산 범위도 콤마 여기까지 가로 한번 더 닫고 왜 가로를 두 번 닫는 겁니까? 아, 앞에 가로는 스몰 가로가 닫힌 거고 뒤에 한 번 더 가로 닫는 것은 여러분들 조건 1가로가 닫혀야지. 그래서 두 번 닫는 거고요.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죠. 계산 범위는 또 판매 수함이 또 똑같습니다. 이 범위가 또 평균을 구할 계산 범위. 세 번이 쓰이네요. 세 번이. 그리고 마지막 칼로 두 번 닫은 것이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여러분들 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는 요겁니다. 요거. 결과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보시고 이렇게 이해 안 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됐다면 여러분들 이제 출제 유형 3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트 이동 좀 하겠습니다. 시트 이동. 배열수식 3. 예, 답안 있으니까 답안 많이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해만 하시면. 자, 문제 보시면 1번 문제입니다. 표일에서 이용하여 부서별 업무 달성도의 평균은 부서별이니까 조건이죠. 딱 끊고. 조건 1이죠. 그 다음에 뭐의 평균?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니까 업무 달성도가 계산 범위가 되는 겁니다. 평균을 구할 범위죠. 저 if를 쓰는 경우인데 요번 이제 요 출제용 3에서는 이제 일반 함수와 결합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때까지 했던 출제용 1번하고 출제용 2번은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였고요. 이제부터 출제용 3번부터는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되는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것을 넣어놨는데 그럼 1번 함수는 뭡니까? 그거 보면 텍스트 함수가 나와 있어요. 1번 함수입니다. 그럼 이하가 왜 나왔냐면 이겁니다. 표일에서 여러분들 활용을 할 거고요. 데이터를 우리는 어디서 구할 거냐면 표 2로 가볼까요? 여기서 구할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여러분들 부서별이 왼쪽이고 야가 조건 때문에 찍을 주소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참조 범위는 부서 범위를 잡아 이거 부서니까 야들이 그럼 부서 범위를 잡고 이 관리부가 걸러 가서 지 관리부 뭐 한 방에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요거는 조건 때문에 찍을 주소고. 근데 요번에는 여러분들 밑으로만 자동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땐 이 주소는 굳이 요 열 고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밑으로만 땡길 건데. 열 고정하는 경우는 왼쪽 셀 주소는요. 열만 고정하는 혼합 참조를 쓰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자동 처리하는 경우만 쓰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말으라고. 그럼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써도 되고.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주소는 조건 때문에 찍을 주소고 업무 달성도 나중에 계산 범위는 야를 잡을 거거든요. 야는 사실 고정을 해야 되죠. 왜냐면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을 찾을 부서 야도 고정 아닙니까? 참조 범위도. 요것도 고정입니다. 그죠? 야는 조건을 검사하기 위해서 잡는 참조 범위. 업무 달성도는 계산할 범위. 제가 아까 배열 수지에 쓰는 범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조건에 사용되는 참조 범위하고 계산을 할 때 지정되는 계산 범위만 배열 수에 쓰는 범위 두 개입니다. 딴 것은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기엔 다 고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배열 수식 구할 건데 한 가지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 있냐면 텍스트 함수 왜 나왔느냐 이거죠. 그거 보시면 항상 텍스트 함수는요, 시험 잘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 표시를 보시면 계산된 값이 76.5가 나왔다면 평균이 이렇게 출력하지 말고 76.5 다음에 점자를 붙여라. 그 말이고 형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 0이라면 무조건 0.0이라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특징이 캐릭터 함수가 등장하면요. 문제 안에 항상 형식이 주어집니다. 어떤 형식으로 출력해라. 그럼 텍스트 함수가 그걸 써야 되거든요. 텍스트 함수 어떤 거냐면 인수, 형식이 공식입니다. 인수는 요 자리는 배열 수식이 들어가요. 여기에 구했던 값을 요 형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시험에서. 그럼 인수는 배열 수식이 들어가고 형식은 무조건 소점 첫째 자리니까 숫자는 여러분 무조건 0으로 쓰시면 돼. 형정의할 때. 0.0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0.0 점의 넣는 이유는 그 이유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는요. 형식 정의할 때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셀수식 가서 표시식 탭에 가서 범주에 이걸 선택해서 형식을 지정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단지 쌍따옴표 안에 다 넣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만약 천단을 구분을 넣을 때 셀수식에서 일반 우리 할 때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뒤에는 뭐 점을 붙인 다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따로 야를 묶었어요. 문자니까. 근데 이 텍스트 함수는요, 이럴 필요가 없고 점을 붙이고 치고 난 뒤에 앞뒤로 뭐만 붙여주면 돼요. 쌍따옴표만 쳐주면 점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 이거죠. 그냥 묶어주기만 하고 형식만 그냥 정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요 형식은 아닙니다.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밑에 그 최종식을 하기 전에 별 수식을 먼저 알아보면 부서 별, 업무 달성대 평균이니까 그럼 에버리지를 쓰는 이유가 공식으로 따지면 이거 쓰기 전에 함수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if를 쓰려 했죠. if 쓰고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if가 있으면 계산 범위는 콤마 계산 범위 이게 공식. 요 자리에 우리는 뭐 들어간다?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건 1은 뭐냐면 무소별 아닙니까? 그러면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부서명 범위 야는 고정. 왼쪽 셀 주소는 밑으로만 자동 처리할 거니까 야는 그대로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주소만 찍으면 되는 거고
이 가로는 조건 1 가로가 끝난 거고요.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번인데 콤마 찍고 뭘 구하는 거예요? 계산 범위가. 업무 달성도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가 계산 범위 되는 거죠. 그리고 if 썼으면 가로를 여러분들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 거 알겠습니까? 요서 평균값이 나오겠죠.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종식은 텍스트를 이제 결합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텍스트 갈로 열고 에버레이지 요거는 이제 일반적 인수 부분이죠. 그럼 아까 저 배우실 걸 여기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어디에? 텍스트의 인수 자리. 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형식은 콤마 찍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면서 점도 붙이겠다. 자, 형식 정의할 때는 쌍따옴표로 묶어줘.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가서 는하고 텍스트가 먼저 들어가죠. T, E 쳐도 텍스트 나옵니다. 요 인수 자리에 이제 평균을 구한 배열수식 에버리지가 들어가죠. 에버리지. if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if 쓰고 발로 두 번 열고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서 별이니까 즉 관리부가 여기 와서 찾아야 되겠죠. 참조 범위는 부서명 범위. 양 고정입니다. F4키 한번. 이꼴 문자의 비교 관계는 다 넌이 대다수입니다. 같은 걸 찾기 때문에 넌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숫자는 이상, 이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찍기가 힘들어요. 가려졌어요. 그럴 때는 위에 거 찍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좀 가려졌죠. 여러분들 여기 셀 필드명이 나오면 위에 거 찍고 아래 방향 키로 내려오셔도 되고 저는 위에 거가 다 가려졌네. 제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거 찍고 위로 올려도 됩니다. 위로. 그냥 그럼 J4가 야가 가서 지가 찾아야 되겠죠. 발로 닫고. 조건 일이 끝났고요. 콤마 계산 범위죠. 업무 달성도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계산 범위는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야는 여러분들 F4 고정. 그 다음에 if 썼으면 가로도 몇 번? 두 번 닫는다. 시험 두 번 닫았는데 왜 시커멓게 안 나와요? 아니, 끝난 거 아니거든. 텍스트가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남았어요. 야는 근데 이 빨간 색깔 들어갔잖아요. 진한 빨강. 이게 에버리지와 똑같죠. 이거 잘 닦였다는 소리거든요. 색깔이 같으니까. 근데 완성된 건 아니죠, 여기까지. 완료된 건 아니죠. 마지막까지 다 넣었다면 마지막 가로는 항상 검정색이 돼야 돼요. 아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정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콤마. 남았죠. 형식. 쌍따로 치고 0.0점 쌍따옴표 갈로 닫으니까 이제서 검은 거 나오네. 야는 이제 결과를 이런 형식으로 표시하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68.0. 근데 여러분들 참조로 이제 시험장 가면 변수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쳤더만은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 키가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갑자기 당황하는 거죠. 왜 그 이유를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시험장 가면 만약에 그쪽 시험장 안에 아래 한글 프로그램도 깔려 있다면 한글 프로그램 입력기가 바뀌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잠시 요것도 알고 하셔야 돼요. 모르고 가면 시험장에서 당황합니다. 여기 뭐 한자 돼 있죠. 자, 요거 한번 요 가옆에 요 한자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눌리면 요 우리 학원도 보시면 한국어 한컴 입력기 있다는 소리는 아래 한글이 컴퓨터에 깔려 있다는 소리거든요. 안 깔려 있으면 요 입력기가 안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는 두 개, 여러분도 깔려 있을 거예요. 여기에 수업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꿔야지만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가 먹힙니다. 안 먹히면 내가 이 입력기를 모르고 바꿔놨구나. 어떨 게래 어떤 키보드 눌리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고 해야 됩니다. 그 키가 안 먹, 종결 키가 안 먹으면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시험을 떠나서. 시험은 시험 포함되는 거죠. 지금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잘 됐다면 밑으로 자동 체계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식으로는 요겁니다. 요거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이 넣은 거밖에 없죠. 여러분들 요거 에버리지 놓고 요 부수면 범위는 보죠. 왼쪽 주소는 찍고 가로 닫고 콤마 업무 달성도 범위는 또 고정이죠. 바로 두 번 닫고 콤마 형식을 그대로 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문제가 있죠. 밑에 2번 문제까지 한번 맞출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일반 함수 안에 똑같이 요번에는 배열 함수가 되잖아. 갑자기 배열 수있다 함수네요. 이 프리퀀시 함수가 참 재미있는 함수인데요. 이거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언제? 21년도부터 24년도에 있어요. 요때 년도 있어요. 특히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피크를 이뤘던 함수예요.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옵니다. 왜 잘 나오느냐? 잘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출제하는 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잘 내는 거겠죠. 그죠? 딴 이유는 없죠. 근데 여기 또 재밌는 함수예요. 야는 공식이 프리퀀시라는데 배열 1, 배열인데 배열 함수입니다. 야는 배열끼리 잡아서 구한 함수고 야는 엔터 치면 안 되고 야도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배열로 계산해서 구한 함수거든요. 컨트롤 혼자 쓰더라도 시프트 엔터를 쳐야 돼요. 근데 야는 함수의 특징이 야는 먼저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 후 수식으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거 좀 이따가 보고. 그럼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배열 1과 배열 2는 범위라고 보면 돼.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왜 바꾸면 안 되냐면요. 이 배열 1은 여러분들 배열 2부터 설명드리면요. 배열 1은 항상 문제 보면 문제 구간 범위가 주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싶은데 내려가 볼까요? 이 업무 다시 구간이 있죠. 요 구간 범위가 주어지는데 두 개의 범위로 주어질 때가 많아요. 이건 60부터 70, 한 70부터 80 이런 식으로. 이거 한 개 병합돼 있고 이렇게. 그럴 때 두 구간이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때는 두 구간이 나오는 문제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적어 놓고 요거는 71부터 만약에 80 이런 식으로. 그러면 뒷구간을 잡아야 돼요. 두 구간이 나옵니다. 지금은 한 구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보면 구간이 두 개 나옵니다. 두 번째 구간을 잡아야지 앞에 게 인식합니다. 앞에 거도. 앞에 거 잡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이 문제는 아니니까. 야가 배열이고, 배열일은요, 원본표에 있는 배열일입니다. 그러면 배열 2에서 배열 1 각 요소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몇 번 등장하느냐. 그럴 때 배열 1 각 요소들이 배열 2 구간에서 등장하는 빈도수를 구하는 1급 함수예요. 2급은 MOD라는 SNGL 함수가 있거든요. MOD.SNGL이라고 있어요, 함수가. 그냥 2급 함수고. 1급 함수는 프리퀀시.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중요한 것은 이 함수는 구할 범위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하실 때요, 요서 식을 놓고 땡기는 함수가 아니에요. 야는 이렇게 구할 범위를 잡고 한 방에 다 구하는 함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열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경우죠. 배열 1을 뭘 잡을 거냐면 업무 달성도 요 점수니까 야가 배열 1입니다. 원본에 있는 각각의 숫자 요소예요. 이 각각의 숫자들이 배열 1의 각 요소들이 배열 2 구간 범위에 가서 요 구간은 60부터 여러분들 69까지 가거든요. 이 구간에서 안에 있는 숫자들이 몇 번 등장하느냐. 그걸 구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식을 놓고 잡아 당기면 야가 밑으로 밀릴 거 아닙니까? 적어도 밀리겠죠. 지금 뭐 고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정하면 여러분들 요 범위만 계속 인식하니까 여기에서 똑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함수 만들 때
한 방에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저기 배열, 업무 단수 배열을 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야가 원본표에 있는 업무 달성도 숫자를 합시다. 쭉 이따 칩시다. 야가 이 구간에 파란색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범위에 여기에 들어갈 때 어떻게 검사하냐면요. 야들이 한 개씩 가진 않아요. 야가 동시다발적으로 각각의 어떤 데이터 값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안에. 저 임시로 잡요 데이터 값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가 한 방에 동시로 이렇게 동시에 접근해 버립니다. 동시에. 동시에 확 가가지고 동시에 결과를 내버립니다. 일일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이 홍길동처럼 막 터져가지고 이 아가 한 방에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다 구한다는 소리예요. 들어가서 동시에. 그래서 야는 부활 범위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잠시 해보면 삐뚤상 한번 해볼까요? 그 텍스트 좀 놔둬놓고 그러면 범위를 잡고 여러분들 넌을 하고 프리퀀시라고 FR만 치고 오세요. FR. 프리퀀시라는 함수가 나오거든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얘는 고정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얘는 구할 범위를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벌써 다 보이는 게. 그죠? 옆으로 땡기는 문제는 있습니다. 밑으로 땡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럼 배열이는 이하를 잡아서는 안 되죠. 이하의 요소들이 어디 가서 구하는 건 아니고 거꾸로 배열이는 원본표에 있는 업무 달성도입니다. 이하를 잡고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숫자들이 배열이 콤마 배열이 구간인 요 구간 범위에 가서 자기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 빈도수를 구하겠다가 이 식이에요. 고정하는 거 없습니다. 갈로 닫고 여러분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안에 숫자들이 있는 경우는 두 개 정도 이 69 요 숫자들이 있더라 이거죠. 어. 자, 그래서 2, 4, 7, 4, 6 나옵니까? 어.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구하면 참, 좀 쉬운데. 자, 문제를 볼까요, 여러분들? 텍스트 함수가 나온 이유가요. 분명히 형식이 있어요. 뭐 붙이는 거. 자, 첫 번째 나와 있네요. 빈도수를 표시하되 뒤에 명자를 붙이랬죠. 그럼 여러분들 숫자를 대시하는 형식은 다 0을 쓰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텍스트가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형식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텍스트가 먼저 들어가고 이건 아까 넣고 여기에 0, 명, 야가 형식이거든요. 왜 숫자 대에 명자 붙였을까?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이 요까지는 연습해봤을까지. 그러면 앞에 텍스트 함수가 추가될 거고 왜? 요 인수 결과값에서 뒤에 명자 붙일 거니까. 콤마 찍고 0은 숫자를 대신합니다. 그럼 0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0, 2가 들어가서 2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상단표 치고 요렇게 콤마 찍고 0명 해볼까요? 그럼 추가를 하면 여기서 여러분 여기에 범위에 잡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요 위에서 하세요. 위에서 수정할 때 수직 일조로 여기 한번 클릭 그다음에 넣은 다음에 텍스트 적고 요 갈로 열고 여러분들 콤마 쌍따옴 치고 영영 발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그러면 명자가 쫙 식으로는 이겁니다. 까지 하고요. 자, 뭐 약간 기록할 시간 좀 필요해가지고요. 자, 일단은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 나머지 두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풀고 오늘 들었던 액세스 프린터물로 나가야 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엑기스로 넣어놨어요. 내일 꼭 프린터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